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 패널 서재에서는 워낙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지요. 원래 찰스 다윈에 의해서 그 진화론이 인식이 되고 나서 거대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지금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그 많은 갈등 내지는 진화론을 수용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지만, 진화론이 그 종교 사상의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인간도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많은 다른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신이 창조한 거고 나머지 자연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이 많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인간이 하나의 종이라면 종의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동물은 생물학에서 종의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인간의 이름을 뭐로 붙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인간이 경제적 활동을 한다 그래서 에코노미커스, 호모 에코노미커스라고도 그랬고, 호모 폴리티커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 뭐 사람만 정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정치하는 동물, 도구를 만드는 동물, 그 다음에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동물 많은데,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 지적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한 언어였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는 현생 인류가 과거의 인류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썼고, 공전의 히트를 친 책입니다. 유인원에서 시작을 해서 농경사회를 지나서 산업사회를 지냈고 정보화 사회를 지나서 훗날 사이보그 같은 기계와 생물학적인 것이 결합이 돼서 우리 몸의 일부의 상당 부분이 그 기계로 보충이 되는 그 미래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여러 장의 사실은 20장의 적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보여서 내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1부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현재 부유하게 되는데 어떤 인식의 혁명적 변화를 겪어왔냐 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특히 유인원 시대 때 인간은 전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뚜렷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동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냥꾼으로 태어난 힘이 센 동물도 아니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빨리 뛰는 동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동물이 이렇게 세상의 지배자가 될 때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인지혁명 중에 어떤 혁명이 있냐면, 산업혁명 후에 우리는 그 농업혁명을 지나고 역사를 지나면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동물은 물리적으로 있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개도 돌멩이를 피해가지고 나무를 피해가는데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같은 것들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기업만 법인은 아니죠.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법인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죠.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자연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서 무리 중에서 어떤 지역의 땅을 나눠 가지고 그 안에
통치 구조를 만들어 넣었을 때 그걸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컨셉, 새로운 인지를 그 개념,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서 이 추상적 개념이 실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만큼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물들이 갖지 못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그걸 마치 인간과 똑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다 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도 함부로 보이지도 않는 회사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이 법적으로 권리가 다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돈이 거기에 모이면 다시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룰에 의해서 부를 나눠 갖는 이런 법인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라고 하는 컨셉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실체가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자가 됐다는 거죠. 집을 짓는 것은 원시시대로 지었는데 집문서라고 하는 재산권은 최근에 생긴 개념이죠. 그리고 집문서를 가지고 안전하게 누가 들어가서 그 집을 눌러 앉아도 이 법적인 집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살 수 없게끔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어떤 기술이나 그 어떤 물리적 변화도 추상적 개념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인간이 부유하게 되는데 바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왜 부유한 세상이 됐는가의 더 밑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인지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변화는 농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수렵생활은 자연이 주는 식량을 받아서 먹는 데서 국한돼 있었고요. 농업은 식량의 식량을 내가 인간의 힘으로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거라서 자연이 주는 거를 주워온 거하고 내가 길러서 식량의 약을 한다는 거였는데 이 초기의 식량의 혁명은 상당히 더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산업혁명 전에 또는 90년대만 해도 인구 증가를 겁슬내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식량 종말론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멜더스의 인구론도 그렇고요.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환경론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인구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90년대 후반 2000년 초까지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의 진실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멜더스의 인구론 예측도 틀렸는데 우리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혁명 사회를 바로 점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에 2차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농경사회 때 특징이 뭐냐면 전 인류의 대부분이 식량 생산에 종사하는 사회입니다. 수렵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제가 6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89% 정도가 농업 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업 인구까지 따지면 거의 90%가 식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중에 한 30%에서 50%가 식량 생산이 아닌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나머지 반의 인구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의 식량을 생산해 줄 때 가능하죠. 전부가 식량 생산하는데 간신히 먹고 살기에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두 번째 농업혁명은 바로 화학 비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는 사실은 독일의 아주 논란이 많은 화학자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질소 비료를 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농업혁명이 트게 됐고, 이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이 중요했을 때 땅에다가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부의 원천이 땅인 줄 알아서 중농주의 사상이 있었고요. 그 사상이 남아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 그 사상의 조선시대 때 산업혁명 전의 이야기가 농자지 천하지대 본이야 하는, 농자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 근본이라고 농민을 중요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식량이 없으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땅이 중요하지 않는 농경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버티컬 팜이라고 그래서 수직 농원이라고 해서 땅도 별로 안 쓰고, 또 요즘은 인조고기 만들고 생물학적으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농업혁명이 이제는 기계도 아니고 바이오 혁명으로 움직이고, 화학도 아니고 바이오 혁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에보다 훨씬 많은 양의 농작물을 좁은 땅에서 생산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를 전보다 훨씬 덜 씁니다. 그 농약도 덜 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품종을 개량해서 병에 잘 안 걸리고 또 잘 자라는 농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져서 농사의 화학 비료에 의해서 세상이 망할 것처럼 했던 근본적인 환경론자들 이야기가 틀려지는 이유가 농업의 큰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에서는 인류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나라들이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냐만 해도 46개 부족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그 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부족 간의 갈등이 되게 많아지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부족을 넘어서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국가인데 인도에 가보시면 26개인가 하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인도 사람은 주간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것들이 아직 중앙집권적으로 통합이 덜 된 국가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잘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어떻게 통합된 나라 공동체를 크게 만드느냐가 또 국부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데는 민족의 개념, 종교의 개념,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외국인들이 있는 무슬림 성당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서 수십 명을 학살하는 이런 것들은 사회 통합에 반하는 일들이고 그런 사회는 상당히 발전하기 어려운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화되는 것, 즉 상업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들은 이 인류가 비슷하고, 우리는 한민족의 자부심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만들었고, 우리는 어느새 옷이나 생활 양식에 많은 글로벌 서양 사람들하고 구분되지 않게 지금 입고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쌀의 소비는 계속 줄고 있고 육류 소비는 늘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기간 중에 여성 편력이 문제돼서 일어났던 미투 운동이 1년 후에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흔들고 있고, 2009년 10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생긴 월가를 점령하라 1%대 99%가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서 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고 집권 가능성을 어떤 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바꾸고 하듯이 이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은 개인 간의 지식 전달을 빛의 속도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과학에 관한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세 가지 전쟁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식량에 대한 전쟁,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 있었죠. 두 번째는 질병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의 전쟁,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다른 부족의 문제를 갈등해 왔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세계가 글로벌하면서 우리는 식량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되는 데가 됐고요. 많은 질병들이 과학에 의해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하고 후하고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왔고 국가 간 전쟁의 위협도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이 프랑스의 경제학자 바스티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경의 사이에 상품이 건너가지 않으면 솔저가 건너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맥도날드 평화론이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진입한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이 투자된 나라에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과학과 상업화가 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인류 역사 내내를 인류를 괴롭혀왔던 기아의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우리 세대의 어떠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의 고령 인구는 농경 국가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공포를 아주 잘 느끼면서 성장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많이 낳는데 몇 명 못 살고 다 죽었고, 그리고 그래서 백일하고 돌이 되게 중요했던 세대고, 배고픔으로부터 너무 무서운 세대를 살았고, 그리고 대동아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가를 절실히 했기 때문에 그 세대는 지금도 근면히 일하면서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염원하는 세대인 반면에 지금 젊은 세대는 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른가를 보면 전쟁을 겪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제가 미국에서 교수가 되려고 인터뷰를 하러 다녔는데 원로 교수가 커네티컷에 있는 교수가 그 당시에 이미 제가 30대 때 80살이 되신 원로 교수가 저 저녁을 사주면서 미국이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큰일 나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공황을 겪어봐서 배고픈 거를 경험해 봤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 이제 파퓰레이션이 전체 인구가 기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첫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중에는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프리시에이션 한 사람이 뭐 그러면서 항상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요즘에 자식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걱정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인류가 어떻게 지금의 인류가 됐고 또 그 와중에는 과학과 인지 능력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위대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과학을 발전시켰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발전시키면서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왔는지 우리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세대의 신인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뛰어난 필체를 가지고 쓴 책이 이거고 아마 많은 분들도 이미 읽어 보셨을 건데 안 읽어 보셨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인식하시는데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펜의 서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